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오늘은 좀 기초적인 단위에 대해서, 자동차 출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토크와 출력 이 차이에 대해서 강조를 여러 차례 해드린 바 있는데 아직도 좀 혼돈이 되신다. 특히 전기차가 킬로와트로 단위가 바뀌면서 PS 그리고 HP 이런 단위랑은 또 어떻게 다른가,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또 PS나 HP 이 개념과 킬로와트, 원래는 와트죠. 와트가 K, 소문자 K가 붙으면 이제 1000와트가 돼서 1킬로와트다. 우리가 가정에서 전기 계량기에서 요금 내실 때 그 단위 많이 보시죠. 근데 전기차는 다 킬로와트로 환산하라고 가로치고 요거 PS로 환산하거나 HP로 환산하면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왜 같이 출력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은 킬로와트를 쓰든지 PS를 쓰든지 HP를 쓰든지 하지 왜 제각각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잘 들어보시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릴 때 잘 따라오시면 바로 개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먼저 자동차의 마력이 생겨난 건 제임스 와트 때문입니다. 전기기관의 아버지 제임스 와트. 전기기관의 아버지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이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위를 하나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HP, 홀스파워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홀스파워의 단위는요, 맨 처음에 당나귀가 일을 할 때 힘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당나귀는 22,000파운드 풀스피트의 힘을 내니까 요걸 기반으로 하니까 아니야. 말이 더 좋겠어. 말이 당나귀보다 50% 정도 힘이 더 강하니까, 1.5배 더 강하니까 말이 보통 한 마리가 33,000파운드 풀스피트의 힘을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 한 마리가 반지름 12피트인 방앗간 바퀴를 1시간 동안 144바퀴를 돌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 이걸 1마력 HP로 환산하자. 그래서 이걸 영국마력, 영마력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전기기관이 이 단위를 통해서 몇 마력인지를 표시해주면 사람들이 그렇게 강합니까? 말 몇 마리에 해당하는 100마리라고요? 120마리라고요? 이런 식으로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이런 단위를 만들어냅니다. 그럴싸하죠? 그런데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이걸 만들어내니까 영국과 개와 고양이 앙숙이었던 프랑스는 또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웃기고 있네. 우리가 피트, 파운드 이런 야만적인 단위를 쓸 것 같아? 우리는 미터를 쓸 거야. 그래서 프랑스에서 미터 마력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영국이 하는 건 무조건 프랑스는 반대를 해왔죠. 그래서 샤블 베이퍼, 슈발 베포라고 그러나요? 프랑스 프로버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CV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영어 발음은 이제 샤블 베이퍼라고 많이 발음을 하는데 요 단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말 한 마리가 75kg의 짐을 1초에 1m 들어올리는 힘, 이게 1마력인 거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미터 마력 또는 불마력, 프랑스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독일에서 1886년에 벤츠가 페이턴트 모터바겐이라는 자동차로 특허를 내서 자동차의 종주국이 됐습니다. 자, 우리도 미터 마력을 써야지. 그런데 CV 쓰긴 좀 그렇고 우리도 단위를 하나 만들자 해서 페아데슈테아케라는 PS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내연 자동차의 종주국이 독일이 돼서 CV보다는 PS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페아데스테아케라는 게 미터 마력, 다시 말해서 프랑스에서 만든 단위랑 뭐가 달라? 똑같잖아. 말 한마디가 75kg의 짐을 1초에 1m 들어올리는 그거 똑같이 적용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독일 말이지만 이걸 불마력이라고, 프랑스 마력이라고 그냥 부르자. 그래서 불마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야 그냥 미터 마력이라고 하자. 영마력하고는 좀 차이 나는 미터 마력이라고 해서 따로 부르자 해서 이렇게 미터 마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임스 와트가 만들어낸 홀스파워, 영마력과 CV 혹은 PS, 이 미터 마력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약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계산 방식이 약간 다르고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100마력당 1.4마력 정도, 소수점 무시하고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파운드야드 이 0마력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300마력인데 영국과 미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300마력이 아니라 200 대략적으로 95마력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한 100마력당 1.4마력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서 적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들은 야 이왕이면 높게 표시하는 PS, 페어드 스테어케가 훨씬 낫잖아. 그래서 이제 페어드 스테어케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마력이 자동차에서는 어떻게 잡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토크라는 게 있고 회전수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자동차에서는 토크가 중요한 거야. 토크만 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야 자동차는 회전수가 중요한 거야. 1분의 회전수 어느까지 올리는가를 봐야 돼. 이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혹은 야 마력만 보면은 다 해결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완벽하게 맞다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가장 사실과 딱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는 마력만 보면 그 자동차가 시간당 일률이 얼마인지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사실 용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 좀 이거는 내 사용 환경에는 맞지 않는데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것도 다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씩 보시죠. 토크라는 것은 힘이에요. 힘. 정확히 말하면 비틀린 모멘트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자, 이제 자동차 엔진이 폭발을 하게 되면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폭발을 해서 실린더, 이 피스톤을 밀어냅니다. 그럼 이게 4기통이든 6기통이든 8기통이든 이제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상에 맞게 밀어내면서 뭘 돌려요? 크랭크 축을 돌립니다. 크랭크 축이 돌아갈 때 얼마나 강한 힘으로 돌아가느냐? 병을 딸 때 이렇게 비틀어서 돌리죠. 그 돌리는 힘의 정도가 토크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얼마나 무거운 짐을 드러낼 수 있느냐, 힘이 얼마나 강하냐를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힘이 세면 장땡이잖아요. 힘이 세면은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동차는 시간당 얼마나 이동을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이동수단입니다. 그래서 뭐가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까? 시간당 인류를 환산하기 위해서는 회전수라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강한 힘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엔진을 돌리느냐, 1분에 얼마만큼 엔진이 회전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힘이 강해요. 그래서 8시간을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8시간 내내 그 강한 힘을 발휘를 못하고 4시간 일하고서 4시간 동안 이렇게 퍼져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효율이 높다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이라는 토크,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0rpm으로 일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4시간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3, 4, 10이죠. 그러니까 1200만큼 일을 한 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토크가 2밖에 안 돼요. 33% 힘이 약한 인부, 작업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자는 8시간, 800rpm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28이 16, 1600이라는 일률이 나오네요. 그러면 33% 힘이 강한 작업자가 400rpm으로 1200의 일률을 냈으니까 힘이 33% 약하지만 800rpm으로 2배의 일을 하게 되면은 일의 총량은 어떻게 됩니까? 네, 역시 33%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힘이 강하지만 그 힘을 얼마나 잘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 이 개념이 힘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출력에는 토크라는 상수와 회전수라는 상수, 이 두 가지가 곱해져서 PS든 HP든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출력 단위를 보셔야 돼요. 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잠재, 이 자동차가 낼 수 있는 힘의 총량은 얼마냐? 그러면 출력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나는 오래 지속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강한 힘이 필요해서 언덕을 많이 올라가야 되고, 막 거친 길 가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좀 빠져있는 차 건져내야 되고, 무거운 짐을 실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갈 필요 없고 천천히 가더라도 강한 힘으로 무거운 것들 또 높이 경사로 오르는 이런 환경에서 차를 많이 이용해야 되니까 나는 토크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 네, 회전수보다 강한 힘으로 비틀어주는 엔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차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차가 바로 디젤 엔진입니다. 반면에 나는 강한 힘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고속에서 편안하게 효율적으로 차가 달릴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전반적인 일률이 중요해. 나는 혹은 레이스카, 나는 트랙 가서 레이스를 해야 되는데 차가 고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꾸준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폭발적인 회전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차가 필요해. 가솔린 엔진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최근에는 과급 터보차저를 통해서 토크를 높입니다. 힘을 강조시켜요. 그리고 회전수도 자연흡기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디젤보다는 더 많은 회전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인류를 높이는 과급 엔진. 그걸 통해서 디젤 엔진처럼 가솔린 엔진의 효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운사이징 때문에 과급 엔진이 거의 대부분 엔진에 탑재가 되고 있고요. 또 하이브리드도 과거에는 연비에만 초점, 효율에만 초점을 맞춰줬었는데 출력을 어시스트하면서 마치 디젤 엔진의 강한 힘을 전기 모터가 조금 보조해주면 가솔린 엔진에 떨어지는 그 토크와 회전수를 다 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성능 면에서도 효율이 증대가 돼서 좋다 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다 알아. 이해해. 자, 근데 갑자기 왜 또 킬로와트, 와트라는 단위가 왜 나오는 거야? 사실은 이 와트라는 단위가 뭐 미터 혹은 뭐 파운드, 피트 이런 도량 환산이나 또 자동차 이동수단에 맞게 만들어진 단위와는 전혀 다른 국제 표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어느 나라이든 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출력 단위입니다. 이걸 사용하면 PS, HP, 킬로와트 환산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자동차도 그냥 킬로와트로 하자. 왜 마력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야, 자동차는 내연 엔진에서 미터 마력이 사용이 됐다면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그게 폭발을 해가지고 이게 토크를 내서 회전 엔진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출력이 나오는데 아니 전기는 좀 다르잖아. 전기는 그냥 발전해가지고 송전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힘을 공급하는 전기의 단위와 이게 어떻게 같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기도 자동차가 힘을 내는 그런 마력 이거랑 비슷한 원리 거의 같습니다. 자, 전기에는 두 가지 상수가 있어요. 뭐냐면 V와 A라는 게 있습니다. V가 뭐냐면 볼트입니다. 전압. 자, 전압이라는 것은요. 전기는 전자의 이동으로 생기는 부하예요. 그 부하가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얼마나 많이 이동하느냐가 전기가 얼마나 많이 공급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전자가 많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을 뿌린다고 보세요. 물을 공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굵기의 파이프나 호수에서 직경이 같은 호수나 파이프에서 더 많은 물을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압을 높이면 됩니다. 수압을 높이면 직경이 동일한 파이프나 호수에서 더 많은 물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 수압에 해당되는 게 바로 전압입니다. 이름도 비슷하죠? 전기의 압력. 이걸 높이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 400볼트보다는 800볼트, 800볼트보다는 앞으로 1200볼트 이렇게 높이면 더 효율이 좋아집니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같은 굵기의 파이프나 호수에서 더 많은 전력을 보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그럼 이게 뭐랑 비슷하나요? 그렇죠. 토크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낼 수 있는 힘, 이걸 토크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압만 중요한가요? 전압만 높으면 무조건 다 해결되나요? 정전기는 여러분들 수만 볼트나 된다. 볼트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정전기에 감전돼서 죽은 사람 있습니까? 정전기에서 감전돼서 죽는 건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도 더 훨씬 불가능합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죽을 수가 없느냐? 전류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류라는 것은 이제 아까 파이프나 호수 얘기했죠. 그 호수나 파이프의 직경
직경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직경을 넓히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물이 흘러갈 수 있죠? 더 많은 물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수압을 높이거나, 네, 호수의 직경을 넓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수압도 높이고 호수의 직경도 넓히는 겁니다. 전류가 바로 이 호수의 직경 같은 겁니다. 자, 전압 곱하기 전류가 출력, 와트. 즉 우리가 자동차에서 얘기하는 킬로와트. 소문자 K가 붙으면 1000단위니까 1000와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터의 출력을 와트, 즉 킬로와트로 표시를 하게 되면 그 모터가 낼 수 있는 힘을 마력과 동일하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와트, 다시 말해서 1킬로와트, 자동차 단위로 사용되는 1킬로와트로 한번 잡아보죠. 1킬로와트는 마력으로 환산하는 얼마나 될 것인가. 아까 제가 HP와 PS가 약간 와트로 환산하게 되면 차이가 조금 있는데 1킬로와트를 PS로 환산하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자, 근데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만 지나서 전기차 시대가 되면 130년 동안 사용됐던, 물론 뭐 제임스 와트는 그 이전서부터 이제 HP라는 단위로 영국에 사용됐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자동차에서 130년 동안 사용됐던 이 PS나 HP라는 단위는 점점 이제 사용이 안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 킬로와트로 사용을 통일하게 될 거고, 일반인들에게는 야, 이거 킬로와트 너무 복잡한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과생들이나 공학하시는 분들에게는 와트라는 개념이 훨씬 더 익숙하고 출력을 환산하기에 정말 용이한 단위입니다. 효율적이죠. 그래서 자동차가 앞으로는 이제 킬로와트로 전기차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출력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조사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HP 안 쓰고 PS를 쓰는 이유도 100마력당 1.4마력이 좀 더 높게 보이니까 수치적으로 마케팅하기가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기 모터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테슬라 모델 S 플레드가 킬로와트로 따지면 760킬로와트인데 이거를 HP로 따지면 1020HP예요. 그러니까 항상 테슬라도 760킬로와트보다는 1020HP로 표기를 합니다. 이거를 PS로 하면은 103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높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동차가 전기차가 돼서 킬로와트로 표시가 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26% 정도? 네, 수치가 감소를 하게 되니까 제조사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출력이 많이 떨어져 보이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익숙하다 보면 이 전기차는 100kW의 전력을 공급해서 그 정도 힘을 내는 그런 전기 모터가 탑재가 돼 있어. 굳이 PS나 HP로 환산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차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킬로와트, 이게 앞으로는 이제 국제 표준이 될 거고, 킬로와트나 PS나 HP나 동일한 수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혼돈하실 필요 없다. 그 개념이나 왜 이런 단위들이 생겼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뭐 단순하게 이거나 그거나 뭐 비슷하겠구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원래 공식은 좀 더 복잡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1킬로와트는 그냥 1.36이다. 마력으로 환산하면 1.36이다. 그러면 100kW면은 136마력이다. HP, PS 무시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마력이다. 그러면은 또 1.36 곱해가지고 그냥 딱 그렇게 환산을 하시면 됩니다. 전력이 공급이 되면 그 전력의 힘에 의해서 모터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해서 그 힘이 발휘가 됩니다. 모터에서도 토크 얼마, 뭐 회전수 얼마, 뭐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곱해서 마력처럼 환산하는 방식이 또 계산법이 있는데, 그냥 전력이 공급되는, 그래서 그 모터가 가지고 있는 출력 킬로와트로 표시가 되면 그게 곧 그 모터가 내는 최대 시간당 일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보시니까 굉장히 쉽죠? 이래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이 계시다면 한 번 방송을 더 들으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한번 쭉 주무실 때나 아니면 운전하실 때 이렇게 들어보시면 한 두세 번 정도 들으시면 아무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난 개념이 안 잡히는데 하시는 분도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